어떻게 저렇게 쉽게 멀리 칠까? 이거 툭 친 것 같은데 250m가 나가네? 이런 분들 특징이 이 몸을 되게 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이 보면 좋냐면 몸에 힘이 좀 부족하거나 근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요령을 좀 알고 싶을 때 비거리가 안 난다. 이런 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거 하나, 이 세 가지면 쉽게 250 제가 봤을 때는 남자분들 쉽게 찍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 흔들리는 정도를 느끼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가슴 앞에다가 대는 거예요. 자, 지금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이렇게 손을 딱 붙이고 가슴 앞에 붙입니다. 딱 잡았죠? 좌우로 흔들어요. 근데 이체가 좌우로 흔들 때 몸을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체가 이렇게 자꾸 몸에 부딪히거나 일정하지 않게 다녀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클럽이 똑바로 다녀야 돼요. 진짜 운동 이쁘게 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체가 이렇게 좌우로 다니면 안 되고 이쁘게 다니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챕터 1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손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잡은 이유가 손으로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제 움직임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 손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고 흔들림으로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여기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까지 됐어요. 챕터 2가 뭐냐면 업다운을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요게 다니는 걸 이게 잘 못하시는 분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엇박 탑니다. 엇박 타요. 이렇게 엇박을 타면 안 돼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힘을 좀 빼게 만드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급하신 분들은 백스윙 다 안 되는데 이미 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서 우리 진자 운동도 바이킹 근해도 마찬가지죠. 그냥 위에서 내려가야지 한다고 안 내려가지잖아요. 근해도 우리가 이 바운드를 타는 구간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일어나는 타이밍을 알아내시면 이거 지금 다 안 거예요. 이게 공의 컨택이랑 이런 것도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위아래 바운드만으로 점점 세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휘두르는 힘 말고 이 휘두르는 힘을 증폭시켜서 2배, 3배를 만들어주는 도움닫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지금처럼 이게 이상한 타이밍이 막 일어나면 점점 세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려서 내려올 때도 천천히 기다렸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 제 몸 움직임이 만드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시면 빈 스윙을 시작하는 겁니다. 빈 스윙을. 자, 여기서 지금 저거 보셨나요? 무릎이 그대로 몸에 힘을 빼고 몸은 힘을 빼야 돼요. 그립은 견고하게 잡고 자, 이 느낌에서 지금처럼 일단은 좌우로 많이 안 움직여도 됩니다. 그냥 일어나는 타이밍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율동하듯이. 자, 그래서 눌러줬다 일어나는 타이밍을 좌우로 힘을 빼고 하다가 빠르게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갑자기 비거리가 확 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가볍게 휘두르다가 느끼셔야 돼요. 지금 이 바운드를 느끼셔야 돼요. 자, 이 바운드를 느끼다가 빠르게 그 타이밍에 일어나는 걸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연습이 되셨으면 그
그립은 견고하게 잡고 몸의 움직임에 힘을 빼고 손은 빠르게 가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똑바로 엄청나게 똑바로 멀리 나갔습니다. 볼 스피드는 76.4가 나왔고요. 저는 여기서 체중 이동은 하지도 않았고 손은 빠르게 몸에 업다운 공을 쳤는데 이렇게 똑바로 멀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거리를 쉽게 늘리는 방법 중에는 몸의 움직임을 어떻게 속도를 더해주는 역할을 쓸까로 생각해 주시면 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 몸으로 거리를 내려고 하면 팔이랑 싱크가 안 맞게 돼요. 지금 아까 제가 빈스윙을 하면서도 이 업다운이랑 템포를 맞추라고 한 게 결국 싱크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거예요. 줄다리기를 할 건데, 눕는 신용을 할 때 당기는 것도 같이 하면 세요. 그런데 눕고 당기려고 그러면 안 당겨줍니다. 당기고 누우려고 그러면 안 누워져요. 힘을 한 번에 써야지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누울 때 당겨야 돼요. 그 얘기가 결국엔 합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합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일어나는 타이밍, 눌렀다 일어나는 타이밍과 팔이 펴지는 타이밍, 이 싱크를 맞추면서 몸의 힘을 팔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잘 맞추시면 비거리가 힘을 뺐는데 멀리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게 되면 체중 이동을 여기서 이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초반에 했던 좌우로 움직이는 듯한 동작이 있었잖아요. 이 동작을 생각 외로 이거 제가 시켜보면은 저 체중 이동 했어요 하는데 마음은 이렇게 한 것 같으시겠지만 생각으로 이 정도만 하고 계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밀어주고 많이 나가주셔야 체중 이동이 잘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빈스윙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빈스윙에서 리듬을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안 좋은 예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보시면 이거 되게 슬로우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몸 돌아가고 나서 나중에 쳐요. 잘 된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빵 치고 나서 손이 몸 앞에 있거든요. 보여드리면 잘 된 분들은 빵 치면은 몸 앞에 손이 있어요. 근데 안 된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몸 다 돌아가고 나서 나중에 칩니다. 헤드가 뭔가 나중에 이렇게 따라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잘못됐다. 이런 분들은 거리를 쉽게 낼 수가 없다. 왜냐면 당기고 눕는 게 아니고 누울 때 같이 당겨야 하기 때문에 힘이 실리는 점을 딱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제 여기서 더해지면 좌우로 움직이는 시점에 눌러줬다가 일어나는 타이밍, 이거를 빈스윙에 점을 찍으면서, 지금 일부러 저는 과장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왔는데 나가는데 요쯤에 점을 하나 상상을 하시고 일어나면서 이런 느낌이 어우러지게 되면 지금 방금 76.4가 나왔는데 77 비거리가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 따라 하시다 보면 비거리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손목이 접었다가 끊는 연습 있죠. 이거를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포인트가 뭐냐면 축구공을 찰 때, 빡 찰 때 어떻게 돼요? 빡 차면 뭔가 여기서 딱 하고 멈춰지죠. 그렇게 안 돌잖아요. 그쵸. 우리가 멈춤이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막대기를 가지고 왼매를 할 때 잘못했어, 안 했어 하잖아요. 그러면 멈춰요? 아니면 야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막 휘둘러요. 멈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멈추는 동작을 잘 분석을 해보면 손목을 생각보다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목 쓰는 거를 조금 잘 아셔야
비거리가 또 쉽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근육들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그 비거리가 안 나는 이유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몸을 너무 많이 쓴다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몸을 좀 잡아야지 이제 좀 더 공을 잘 맞출 수 있고 멀리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손목이 탁 하는 근육이 처음에는 이제 연습이 안 되셨으니까 하프 스윙 정도까지 일단 들어주세요. 그러면 코킹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하프 스윙 할 때 이렇게 뻗어져 있는 분들이 있지 않고 코킹이 대부분 돼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다운 스윙 때 딱 하면서 여기서 멈춰주는데, 그거를 좀 강하게 때려주는 연습을 하시면 스냅이 뭔지를 아셔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제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키는 170 간당간당하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접어놨다가 딱! 이게 멈춰야 돼. 지금 이렇게 치는데 250입니다. 265가 나요. 다시 왼매를 때린다 생각을 하시고, 자, 하프 스윙까지 갔다가 딱 때리면서 멈추시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잘 잡아야 우리가 힘주는 포인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끊어주는 듯한 생각으로 거리도 정확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컨택하는 느낌도 너무 좋아지시고 힘을 쓰는 포인트를 좀 더 알기 편해지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제 느낌엔 공 뒤에서 약간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공이 한 뼘 정도 뒤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이 사실상 오토로 반응을 해요. 공을 이제 제가 레슨을 할 때도 백스윙을 들고 나서 그냥 여기서 몸통 회전하지 마시고 공을 맞춰보세요라고 하면요, 이렇게 해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져 있다가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은 공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오토로, 얘가 지금 내가 돌려야지 안 해도 돌아서 맞추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나는 느낌에 여기서 멈추려고 해도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 옆에서 멈춰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정지선에서 멈추려고 해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으면 한 10m, 15m 전에는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미리 잡죠. 그래야 정지선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오토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몸은 알아서 힘을 주려고 하면 돌아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15cm 뒤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느낌으로 가야지 조금 로테이션도 되고 채가 넘어가는 로테이션, 요게 되면서 좀 잘 멈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맞고 나서 주려고 하면 깎여서 슬라이스가 날 가능성이 크니 조금 더 뒤에서 몸이 알아서 돌아가는 걸 믿고 조금 15cm 뒤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느낌으로 가시면 로테이션도 좀 쉽게 되면서 잘 멈춰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채가 길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력이 부족한 분들, 특히나 더 저런 긴 드라이버를 이렇게 끊는 연습이 잘 안 돼요.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 느낌 알려면 이렇게 짧은 채 가지고 거꾸로 잡고 연습을 하시면 느낌 오는데, 이거 단련돼서 근육들이 조금 발달해 줄 때쯤 비거리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웨지를 칠 때도 이제 똑같은 건데, 딱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거 동영상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딱 보시면 느껴져요. 딱 이런 느낌이 어프로치가 좋지, 이런 느낌이 안 좋고 뭔가 늘어지는 듯한 느낌은 안 좋아요. 발로 잡는다도 정답인 것 같아요. 발로 잡는다도 정답인 것 같은데, 저는 스카티 셰플러가 굉장히 트렌디한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카티 셰플러 스윙 보시면 약간 뒤로 빠지면서 스윙이 나오죠. 실제로 제가 지면발력 세미나를 들으러 갔을 텐데, 빙판 위에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왼발이 앞으로 가고요. 오른발이 뒤로 가면서 넘어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힘이 실제로 작용하는 건 오른발은 뒤쪽, 왼발은 왼쪽으로 가요. 앞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몸도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걸을 때로 예시를 들면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안 걷죠? 몸이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왼발 나갈 때 반대로 가고 오른발 나갈 때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축구할 때도 오른팔이 뒤로 가면 오른발이 나가는 것처럼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몸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른다리가 살짝 뒤로 빠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몸도 브레이크를 잡고요. 정말 느낌 안 오시는 분들은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면서 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면서 치면은 몸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때 오히려 그 힘을 좀 잘 모으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지르기라도 뭐 태권도 이런 것도 정권지르기 할 때 야 이쪽도 세게 당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몸도 조금 뒤에서 좀 빼는 듯한 느낌, 이렇게 빼는 듯한 느낌을 조금 나오면 밸런스도 좀 잘 잡히고 임팩트도 조금 세지는 타이밍, 브레이크를 좀 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치실 때 올려쳐야 된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저는 이게 왜 반대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 때만 드라이버를 칠 때 조금 더 틸트를 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틸트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드라이버는 공의 위치가 어디예요? 왼발에 있죠. 저 왼발에 있기 때문에 왼손 입장에서는 되게 왼손 친화적이에요. 근데 오른손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뭐냐면 여기 와서 잡아야지 하고 나서 왼쪽으로 오니까 오른쪽 개가 덤비죠. 오른쪽 개 덤비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려니까 좀 안 잡히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른쪽 개가 밑으로 들어가야지만 오른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공 옆에 클럽을 두고 어깨 정렬을 맞춘 상태로 잡으려고 하면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야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게 잡는 거지, 얘를 올려쳐야지 하고 나서 이렇게 잡게 되면 공을 못 맞춥니다. 뒷땅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틸트가 많이 기울수록 플레인 자체가 너무 완만해지기 때문에 좀 야무지게 공을 맞추는 각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과하게 올려쳐지는 각도로 오게 되면 공의 컨택이 망가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플레인에서 많이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공은 우리가 상향 타격이 몇 도 정도 나오냐면 PGA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1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외로 정말 올려칠까 말까 하는 정도의 각도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이 왼발 쪽에 있고 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최하점을 지나서 올라가는 시점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올려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못 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려치려고 해서 공을 못 맞춥니다. 실제로 공을 똑바로 치려고 하려면 찍어쳐야 방향성이 조금 더 좋아져요. 삐뚤게 맞더라도 조금 더 똑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거리, 그 백스핀 1000rpm 정도 줄이면 7m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 7m 때문에 올려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가 많으니 저는 그냥 바로 들었다 바로 내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올려치려고 뒤로 빠지지는 마셔라. 발사각은 그것보다는 다른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니까 저는 이제 시범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올려치려고 하면 저도 지금 뒷땅 나죠. 올려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스윙이 그냥 휘둘러지는 거에 맞게끔 올려치려고 하지 마시고, 올려치려고 하면 체중 이동 안 되고 뒤로 빠집니다. 그럼 오히려 더 안 맞게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휘둘러서 맞으면 공이 좀 더 편안하게 똑바로 갑니다. 제가 드라이버를 못 치시는 분들한테 이걸 시켜요. 무릎 꿇고 치기. 자, 이게 무릎을 꿇고 나서 스윙을 해보면요, 대부분 뒷땅을 칩니다. 이 뒷땅 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오른쪽에 떨어지면서
올려치려고 해요. 이렇게 되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목이 움직임이 조금 자연스럽게 체가 넘어가서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연습을 한번 해주시고,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던져주려고 하면 공이 잘 맞거든요. 지금처럼 어드레스를 무릎 꿇고 하신 후에 엉덩이가 이렇게 낮아지면 안 되고 들려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로테이션, 즉 헤드 던져지는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치게 되면은 이렇게 드라이버가 이렇게 앉아서 친데도 이렇게 똑바로 멀리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까지 끝내신 분들은 드라이버가 이게 안 맞을래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려치지 않고 그다음에 무릎 꿇고 쳐보고 그다음에 아이언과 다른 이런 사실들을 조금 인지하고 드라이버를 치시면 엄청나게 드라이버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방향성이라든가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부분은 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여기에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거리 늘리는 팁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제 거리를 늘리시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 몸통 회전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몸통 회전을 빨리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의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좀 비거리가 점점 더 늘었던 배경에는 손의 사용을 조금 더 잘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몸을 많이 회전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처럼 몸이 뒤로 빠지는 경향이 많이 생겨요. 제가 이걸 뒤태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서 제자리에서 왼쪽 골반을 회전을 시키면 왼쪽 골반이 뒤쪽으로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많이 나가는 로리맥길로이든가 이런 장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엉덩이가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가 밀어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 회전이 안 돼야 된다는 아니지만, 몸통 회전이 되면 엉덩이가 뒤로 빠질 수도 있다 정도는 인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체중 이동을 하는 몸과 다리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손의 움직임에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벼운 걸로 먼저 속도를 손으로 빠르게 내보면 굉장히 빠른데 몸통으로 하면 안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팔이 펴지는 이미지를 좀 가져가셔야 돼요. 아이언은 우리가 임팩트가 될 때 핸드포워드가 되기 때문에 오른팔이 살짝 구부러질 때 맞아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좀 펴져 있을 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낼 때 중요한 포인트는 팔이 펴지는 포인트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왔을 때 팔이 펴지는 타이밍은 좀 생각하면서 팔의 움직임에 좀 집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던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던진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손과 손목을 사용해서 물건을 공중으로 보내는 행위를 던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접혀 있고 손목이 힌지든 코킹이든 걸려 있는 상황에서 펴져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올바른 임팩트 포지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을 생각하시면서 언제 팔을 필 것인가 요거에 좀 집중을 하시고, 백스윙 올라와서 아까 제가 얘기한 몸통 회전 말고 오른발이 펴지면서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팔을 시원하게 펴주시면 비거리가 엄청나게 향상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좋은 런치 모니터 있는 기기에서 해보면 스윙 스피드가 체크가 잘 되는데, 스윙 스피드가 이렇게 하면 뭔가 스윙을 다 한 것 같지 않은데 원래 스피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게 익숙해지면 더 멀리 나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연습을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피니시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비거리가 쉽게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일단 백스윙이 올라왔을 때 대부분 이제 회전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몸이 오픈이 돼요. 근데 등으로 좀 미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턴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깨턴이 좁게 되면 팔이 펴질 때 앞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깨턴이 여기서 지금 왼발 쪽에서 어깨턴을 했을 때 이렇게 가파르게 나왔는데 왼쪽 어깨를 중간 쪽으로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던지게 되면 인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어깨턴이 여기 왼쪽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온 상황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가파르게 내려오는데 왼쪽 어깨가 중간 이상까지 온 상황에서 던지게 되면 인으로 온플레인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백스윙이 올라와서 왼쪽 어깨가 중간 이상 왔을 때는 팔을 피는 느낌에만 집중을 하면서 등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스퀘어하게 공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아까 제가 회전에 좀 집중하지 마시고 팔을 펴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팔을 피는 거에만 집중할 때 전제 조건은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왼쪽 어깨가 중간 이상으로 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팔을 먼저 피게 되는데 등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왼쪽 어깨를 회전하려는 느낌보다는 등으로 미는 듯한 느낌이 나왔을 때 우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공을 팔을 펴는 거에 좀 더 방해받지 않고 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이버 못 치시는 분들 제 패턴을 정말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뭔 특징이 있냐? 일단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똑같은 스윙으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스윙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볼게요. 제가 조금 과한 예시가 있어야 설명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웨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이 웨지를 꺼내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체의 생김새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처음 생긴 대로 놓으면 똑바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들 같은 경우에도 헤드를 정렬을 맞출 때 먼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요. 왜냐하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놓으면은 뒤집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기준점을 잡아두고 잡아야 하지만 드라이버는 놓으면 똑바로기 때문에 보통 드라이버를 잡는 사람 중에 놓고 그립을 잡고 들어서 체크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드라이버를 놨더니 드라이버가 이 호젤 혹은 넥이 있는 부분부터 똑바로 있어요. 똑바로. 자, 근데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옵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팅샵을 가보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피팅샵에 가면 로프트를 세우기도 하고 뒤로 눕히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죠. 그때 로프트를 눕히는 과정이든 라이각을 교정하는 작업이든 이렇게 헤드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헤드를 제가 이게 50도 웨지거든요. 50도 웨지를 딱 50도에 맞춰 놓으면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꺾여 있어요. 오프셋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이버에 오프셋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걸 보다 쉽게 얘기하면 이 리딩 엣지보다 넥 부분이 있는데 호젤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걸 옵셋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핸드 포워드가 쉽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가 오프셋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를 올바르게 이제 정렬을 맞춰서 놓게 되면 핸드 포워드를 하게끔 이렇게 손잡이가 앞쪽으로 꺾여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어드레스를 할 때 웨지라든지 아이언은 이렇게 앞으로 꺾여 있어요. 그런데 드라이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웨지 같은 경우에는 손이 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맞아야 돼요, 손이. 그리고 우리가 연습 도구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바람 소리가 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딸깍딸깍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근데 막 이제 대부분 앞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 라고 알려드려요. 프로님들도 그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막 주변 아마추어 분들도
앞에서 소리가 나야 돼. 핸드 포워드가 돼야서 끌고 와서 쳐야 돼. 이러면서 앞에서 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아이언 기준 얘기예요.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 셋업 때부터 손이 공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앞에서 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아이언은 체중 이동 양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찍어치기 용이하고 앞땅을 쳐야 하기 때문에 체중 이동은 좀 더 많이 하고 공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앞에서 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를 할 때 공 기준으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놓으면 손이 공보다 뒤에 있던지 아니면 공보다 살짝 앞에 정도. 이거는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클럽이 어떤 클럽은 드라이버인데도 옵셋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옵셋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틀리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테일러메이드도 그러고 옵셋이 조금 없어가지고 열려 보여요. 좀 닫혀 보이는 애들은 옵셋이 있는 애들이고 옵셋이 없는 애들은 열려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클럽을 이렇게 놓고 나면 얘도 옵셋이 조금 적은 스타일이에요. 삼각자용 채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니 손이 아이언처럼 앞으로 가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올바르게 정렬을 놓고 나서 손이 앞으로 가게 되면 클럽이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은 게 끌고 와서 이렇게 아이언처럼 맞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면을 보고 제가 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손이 앞으로 가 있게 아이언처럼 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이 우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휘어요. 이렇게 아이언처럼 치게 되면 헤드가 핸드 포워드가 되면서 맞기 때문에 헤드가 열려서 맞게 되고, 그리고 그 양보다 이제 조금 깎아치거나 조금 인아웃으로 치더라도 둘 다 우측으로 가서 우측으로 휘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치려면 백스윙이 올라와서 임팩트 때 살짝 멈춰보면 풀리는 시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임팩트 시점에 클럽이 스퀘어하게 맞아야 시작이 똑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백스윙 올라갔다가 임팩트 전에 멈춰보면은 손의 위치가 앞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그 느낀 필을 느끼고 그대로 공을 치게 되면 시작이 똑바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구질을 만들고 싶으면 그 다음에 궤도를 생각하는 거고, 일단 우리는 시작은 똑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백스윙이 올라왔다가 다운스윙 때 스퀘어가 되는 지점을 체크하고 나서 연습을 하시면 일단 시작은 똑바로 나가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느끼고 나면 스윙이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체중 이동 양부터 그 다음에 공을 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약간 조금 과하게 얘기하자면 좀 캐스팅 혹은 스쿠핑 되는 느낌으로 맞아도 상관이 없다. 손이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일자가 되는 시점에 맞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되면 느낌상으로 어떤 느낌이 나냐면 조금 뒤에서 친다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 프로님들이라든지 레슨 영상 보면 드라이버 뒤에서 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얘기를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어드레스를 이렇게 딱 쓴 상태에서 제가 낮아져 볼게요. 낮아지면 헤드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어나면 몸이랑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스윗스팟에 맞으려면 가운데 맞아야 되는데 가운데 안 맞는 거면 내가 낮아지면서 치면 안쪽에서 맞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치면은 토우 쪽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높이감을 잘 다룰 줄 알아야 공을 스윗스팟에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원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 반지름이 변하지 않죠. 원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반지름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변수에서 자유로운 애들은 샤프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슴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가슴의 높이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클럽은
팔은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높이가 낮아지지 않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공만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는 이 정도를 몸에 먼저 익히고 뭔가 기준점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예시로 볼펜 같은 걸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 물고 나서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볼펜 끝이 낮아지거나 올라갔을 때 사실 느껴지실 거예요. 공이 만약에 여기 앞에 이렇게 차단바가 있거나 하면은 거기서 높아지면은 일어나는 거고 낮아지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볼펜이 바라보는 높낮이를 느끼면서 공을 치시면 이제 혼자 동영상이랑 이런 도움 없이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고개가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제 꼬임을 좀 못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머리를 못 잡는 분들이 이 볼펜 드릴을 좀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물고 높아지지 않게 낮아지지 않게 지금처럼 저도 이 볼펜에 좀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높낮이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윙은 그냥 원래 하던 느낌에서 되게 아무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스윙보다는 높낮이에 좀 신경 쓰고 공을 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뒷땅이라던가 탑볼이 나는 그런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힘을 내려고 할 때 지면 발력을 이용하든 아니면 이렇게 업다운 이용하든 해서 이렇게 눌렀다 일어나는 동작을 써야지 힘이 나요. 그래야 세게 나가요.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언제 다운이고 언제 업인지 이거에 대한 타이밍을 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보통 장타 선수들이 힘을 많이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백스윙 할 때 일어납니다.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장타 선수들은요 일어나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장타 선수들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레벨로 느낌상 머리가 높아지도 낮아지도 않게끔 제자리에서 꼬인다는 느낌으로 올립니다. 근데 이 올리는 와중에 내려가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백스윙이 올라가는 와중에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운스윙 때는 체중 이동했을 때 유지했다가 임팩트 때 일어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이밍상 말씀드리면, 자, 제가 조금 크게 보여드릴 거예요. 백스윙이 올라갈 때 내려오고, 백스윙 올라갈 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체중 이동하면서 일어나면서 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지금 되게 극대화해서 표현했는데 이렇게 느낌으로 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많이 시켜봐서. 그래서 지금 저처럼 좀 오버하시면서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몸에 순서를 알려줘야 돼요. 언제 낮아지고 언제 높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백스윙이 올라간 후에 낮아졌다 올라갈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원래는 백스윙이 올라가는 와중에 탑에 딱 올라가기 전 하프 스윙에서 탑 올라가는 사이쯤에 준비를 약간 해줘야 돼요. 약간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길로이 영상을 보면 확실히 보이거든요. 올라갈 때 골반이 조금 낮아지면서 스쿼트 머신을 들어가는 것처럼 백스윙 올라가는 사이에 좀 쑥 낮아져요. 그리고 나서 다운스윙 들어갈 때는 밀어주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찰나요. 0.2초 정도밖에 안 되는 엄청난 찰나기 때문에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타이밍에 연습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에 올라갈 때 하프스윙쯤에서 살짝 이렇게 낮아지는 트리거를 좀 걸어주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은 밀어주면서 일어난다. 밀어주면서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머리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가슴만 좀 나간다는 느낌?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은 머리가 나가진 않죠? 가슴만 좀 밀어주면서 나가는 느낌. 그래서 오른발이 확실히 밀어주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왔으면 밀어주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체중 이동하고 나서 눌러줬던 것을 리바운드에서 일어난다.
저 실제로 때릴 땐 일어나면서 때려야 돼요. 백스윙이 올라왔어요. 여기 하프스쯤에서 살짝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는 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어나면서 공 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눌러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눌러놨다가 이거 슬로우를 걸면 살짝 눌렀다가 일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좀 나가면서 쳐야지 다운블로가 형성되면서 공이 잘 맞거든요. 공을 일단 오른발 쪽에 둡니다. 그 다음에 낮아졌다가 일단 일어나는 걸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탑볼이 좀 나실 수도 있어요. 눌렀다가 일어나는 타이밍에 공을 칠 때 일어나면서 공을 친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공이 안 맞진 않죠? 근데 이게 뭐냐면 눌렀다가 일어나면서 때리는 연습을 처음에 해주시면 그걸 좀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탑볼 잘 안 나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눌러준 양이 얼마 안 됐을 때 탑볼이 나지 눌러놓은 양이 충분하면 일어날 때 탑볼이 안 나요. 그거를 먼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체중 이동을 하면서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리바운드를 체중 이동을 해놓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가 받으면서 공을 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눌러놓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공을 때리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연습이 조금 되고 나면 공의 위치는 원상복귀 해주시고 체중 이동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타이밍에 공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누르면서 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생크가 날 수가 있어요. 힐 쪽에 맞으면서 너무 누르는 타이밍에 때리는 거고 토 쪽에 맞으면 너무 일어나는 타이밍에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가 엄청 많이 일어나니까 헛스윙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낮은 사람이 어드레스가 낮은 사람이 일어나면 이렇게 헛스윙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드레스가 올바른지는 이제 먼저 체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낮아지면서 치면 생크, 일어나면서 치면 토 쪽 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눌렀다가 일어나는 정도가 올바르다면 센터에 맞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드레스를 한 상황에서 거기를 기준으로 낮아지는지 올라오는지를 조금 체크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잘못된 부분을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머리를 먼저 잡아드려요. 머리가 낮아지도 않고 높아지도 않게, 낮아지지도 않고 높아지도 않게 머리를 잡아드리면 이분들이 공만 정확하게 치세요. 이렇게 지금 디봇도 안 나고 아주 공만 깔끔하게 맞았어요. 이렇게 머리를 잡아드리면 이렇게 공만 잘 맞추실 수 있다. 그리고 탑볼이 나시는 분들은 일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뒤로 빠져서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탑볼이 나시는 분들은 머리가 오히려 뒤로 빠지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려치려고 하다가 몸이 뒤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탑볼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탑볼이 나시는 분들이 일어나서 탑볼 나는 것보단 뒤로 빠지면서 치면서 탑볼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드라이버 못 치시는 분들 제 패턴을 정말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뭔 특징이 있냐. 일단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똑같은 스윙으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스윙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볼게요. 제가 조금 과한 예시가 있어야 설명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웨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이 웨지를 꺼내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체의 생김새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처음 생긴 대로 놓으면 똑바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들 같은 경우에도 헤드를 정렬을 맞출 때 먼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요. 왜냐하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놓으면은
뒤집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기준점을 잡아두고 잡아야 하지만 드라이버는 놓으면 똑바로기 때문에 보통 드라이버를 잡는 사람 중에 놓고 그립을 잡고 들어서 체크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드라이버를 놨더니 드라이버가 이 호젤 혹은 넥이 있는 부분부터 똑바로 있어요. 똑바로. 자, 근데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옵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팅샵을 가보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피팅샵에 가면 로프트를 세우기도 하고 뒤로 눕히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죠. 그때 로프트를 눕히는 과정이든 라이각을 교정하는 작업이든 이렇게 헤드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헤드를 제가 이게 50도 웨지거든요. 50도 웨지를 딱 50도에 맞춰 놓으면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꺾여 있어요. 오프셋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이버에 오프셋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걸 보다 쉽게 얘기하면 이 리딩 엣지보다 넥 부분이 있는데 호젤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걸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핸드 포워드가 쉽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가 오프셋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를 올바르게 이제 정렬을 맞춰서 놓게 되면 핸드 포워드를 하게끔 이렇게 손잡이가 앞쪽으로 꺾여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어드레스를 할 때 웨지라든지 아이언은 이렇게 앞으로 꺾여 있어요. 그런데 드라이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웨지 같은 경우에는 손이 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맞아야 돼요, 손이. 그리고 우리가 연습 도구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 있어요. 바람 소리가 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딸깍딸깍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근데 막 이제 대부분 앞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 라고 알려드려요. 프로님들도 그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막 주변 아마추어 분들도 앞에서 소리가 나야 돼, 핸드 포워드가 돼야서 끌고 와서 쳐야 돼 이러면서 앞에서 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아이언 기준 얘기예요.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 셋업 때부터 손이 공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앞에서 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아이언은 체중 이동 양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찍어치기 용이하고 앞땅을 쳐야 하기 때문에 체중 이동은 좀 더 많이 하고 공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앞에서 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를 할 때 공 기준으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놓으면 손이 공보다 뒤에 있던지 아니면 공보다 살짝 앞에 정도. 이거는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클럽이 어떤 클럽은 드라이버인데도 옵셋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옵셋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틀리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텔러메드도 그러고 옵셋이 조금 없어가지고 열려 보여요. 좀 닫혀 보이는 애들은 옵셋이 있는 애들이고 옵셋이 없는 애들은 열려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클럽을 이렇게 놓고 나면 얘도 옵셋이 조금 적은 스타일이에요. 상급자용 채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니 손이 아이언처럼 앞으로 가질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올바르게 정렬을 놓고 나서 손이 앞으로 가게 되면 클럽이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은 게 끌고 와서 이렇게 아이언처럼 맞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면을 보고 제가 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손이 앞으로 가 있게 아이언처럼 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이 우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휘어요. 이렇게 아이언처럼 치게 되면 헤드가 핸드 포워드가 되면서 맞기 때문에 헤드가 열려서 맞게 되고, 그리고 그 양보다 이제 조금 깎아치거나 조금 인아웃으로 치더라도 둘 다 우측으로 가서 우측으로 휘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치려면 백스윙이 올라와서 임팩트 때 살짝 멈춰보면 풀리는 시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임팩트 시점에 클럽이 스퀘어하게 맞아야 시작이 똑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백스윙 올라갔다가 임팩트 전에 멈춰보면은
손의 위치가 앞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금 그 느낀 필을 느끼고 그대로 공을 치게 되면 시작이 똑바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구질을 만들고 싶으면 그 다음에 궤도를 생각하는 거고, 일단 우리는 시작은 똑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백스윙이 올라왔다가 다운스윙 때 스퀘어가 되는 지점을 체크하고 나서 연습을 하시면 일단 시작은 똑바로 나가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느끼고 나면 스윙이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체중 이동량부터 그 다음에 공을 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약간 조금 과하게 얘기하자면 좀 캐스팅 혹은 스쿠핑 되는 느낌으로 맞아도 상관이 없다. 손이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일자가 되는 시점에 맞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되면 느낌상으로 어떤 느낌이 나냐면 조금 뒤에서 친다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 프로님들이라든지 레슨 영상 보면 드라이버 뒤에서 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얘기를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